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라고. 마이크를 입에다. 네가 마술사예요?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행사를 10,000번을 넘게 했어. 한창 인기 스타이셨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상당했었죠. 1억 2천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이자 부분이 1호점에서 1,000만 원 정도, 2호점에서 1,600 정도. 그리고 여기가 좀 많아요. 여기가 빚이 50억이에요. 한 2,800만 원 정도 나가요. 이자를 얘기하니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못 내거든. 아, 이자를? 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처음으로 양해를 구했어요. K 커피, K 브레드를 내가 한번 심어보자. 여기는 되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토탈 22억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 돈을 빨리 또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되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밝은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요 한염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늘 마음속에 힘들고 폐업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대한민국 짠짜짠짜.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TV에서만 보던 분을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예. 너무 신기하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뚝따라따 뚝딱딱 하하하하. EBS 딩동댕이라는 프로그램을 35년째 하고 있는 뚝딱이 아빠입니다. 어렸을 때 저를 봤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여기가 경기도 하남인데 예. 현재 이쪽에서 거주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로 이사 온 지 한 3년 됐죠. 이제 짐들이 이제 가득가득하죠. 아직 짐을 안 푸신 거예요? 3년 됐는데. 예. 월세로 살고 있어서 또 언제 또 이사 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풀면 또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뒀어요. 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예. 저는 굉장히 인간적인 걸 좋아해요. 원래 이제 아이들의 상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안경도 뭐 이렇게 보시면 아, 소품도 다 여기에 있어요? 여기가 다 있지는 못해요. 다른 데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급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이 안에가 다 들어있죠. 모자를 쓰니까 제가 TV에서 보던 분이 지금 바로 앞에. 그럼 또 조금만 더 보여드릴까? 그럼 또 여기만 들어오면 예. 우와. 여기가 되는 거죠. 아, 이제 완벽해졌네. 그렇습니다. 뚝딱딱 뚝딱딱 하하하. 원래 이렇게 텐션이 좋으세요? 예, 저는 뭐 7살 때부터 텐션이 끊임없이 영유아들하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아프고 우울할 권리도 의무도 없어요. 늘 아이들 앞에서는 건강한 모습, 그리고 행복한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제가 아이들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웃으셔서 주름이 안 보이세요.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럼 대표님, 오늘은 하루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일정에는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1, 2, 3호점 가야 되고, 그리고 오늘은 2호점에 뮤지션들이 한 130명이 오는 파티가 있어요. 그 파티에 가서 깜짝 출연, 그거 좀 해줘야 되고. 1, 2, 3호점이라고 하셨는데 예. 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가 팔당에 벨스타라는 커피숍이 있고, 양수리 빵공장이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양평시는 007 도넛이라 그래서 그런 세 곳이 지금 어떻게 보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죠. 저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심플해요. 여기서 이제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놔요. 그리고 또 나와 보시면 이제 오늘 행사에 필요한 옷. 그래야지 나갈 때 놓치는 게 없어요. 늘 급하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저 사람이 아주 마음의 여유 없이 5분 전에, 도착 10분 전에 이렇게 나가는 게 나쁜 버릇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밤에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딱딱딱 갖다 놔요. 그럼 이제 저는 바로 준비할까요? 네네. 네네. 옷에 단추를 잠글 때 행복감을 느껴요. 왜요? 살아있구나. 오늘도 열심히 뛸 수 있구나. 와, 진짜 긍정적이시구나. 예. 정자켓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이게 편하잖아요, 일하기가. 자, 그럼 이제 출발하는 걸로.
저희 채널 출연해 주셨는데 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셔서 출연을 하신 거예요? 많은 연예인들이 어떤 도전을 하잖아요. 비즈니스에 도전도 하고 자기의 꿈을 향해서 도전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도전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면들이 있어요. 저랑 똑같은 거를 겪는 연예인들이 서너 배가 있을 것이다. 나한테도 이런 그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서로가 유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연을 결심을 했고 오늘 모든 언론사에서 저희 집에 최초로 오신 분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아예 공개한 적이 없으세요? 아직 짐도 안 풀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아 진짜 영광이네요. 이게 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는 어마무시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잘 보시고 초록색이 나오는.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술쇼가 그렇다면, 네, 놀라운 거를 생각하시니까 자, 어이 오. 대한민국 짠짜짠짜 일상 속으로 짜짠짜짠짠 이제 일상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 네. 이런 마술 아이템으로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행복을 주시는 거구나. 예, 에버랜드 롯데월드를 늘 몸에다가 장착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이동은 차량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차는 롤스로이스를 원하세요? 벤틀리를 원하세요? 포르쉐를 원하세요? 대표님과 같이 탈 수 있으면 그게 롤스로이스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성격이 아주 좋으시네요. 연예계에 데뷔를 몇 년도에 하신 거예요? 83년도에 했을 거예요. 대학교 3학년 때. 83년도? 예. 원래 어릴 때 꿈이 연예인이셨어요? 아니죠. 그때 당시는 뭐 다들 가난했으니까 그때 가난이라는 걸 탈출하는 게 목표지 뭐를 하겠다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부자가 목표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다가 방송 생활을 시작하신 거예요? 원래는 어렸을 때 고시 출신이에요. 검정고시. 아, 예. 네네. 그래서 사법고시를 준비했죠.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될 건지 방향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한 게 이제 그 DDR, 딴따라. 방송이라는 데가 그 당시는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막 한 사람들이 거기를 약간 무시할 때였어요. 아, 맞아요. 지금하고 토양이 다르죠. 저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부자가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동대 연극영화과를 들어갔죠. 그렇게 연예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어떤 계기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살고 있는 시골에 자주 못 갔어요, 그 당시에. 그러는데 우연히 팔당에 갔는데 매운탕 집이었어요. 너무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풍치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 가고 싶을 때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것이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샀었어요, 그걸. 그 또 비워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꾼 것이 이제 이 위치가 힐링하기 좋으니까 카페로 출발을 한 거죠. 그 가보시면 또 손님은 없을 거예요. 점심시간 전이라. 예, 그렇죠. 카페는 아무래도 이제 점심이 넘어야 되니까. 우와, 벨스타다. 아, 여기가 첫 번째 가게예요? 그렇습니다. 예. 한 10년 정도 이제 됐죠. 무슨 장사든지 10년이 넘으면 존속할 수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2014년 7월 7일 날 이게 오픈을 했어요. 그때 이름은 쿡이었어요. 쿡. 매장 오시면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하세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넓다 보면 직원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채워줘야 돼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놓칠 만한 부분을 닦으시는구나.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이게 다 보여요, 또 안 닦으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오세요? 예. 벌써 이 닦는 게 딱 보시면 참 잘 닦는다 이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직원들이 왜 이런 걸 놓치고 이런 걸 안 하지?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직원들 덕분에 내가 안 쓰는 근육을 쓴다. 와, 마인드가 진짜. 내가 헬스에 가면 돈을 몇십만 원씩 내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운동하는 그 즐거움을 주는구나. 대표님 밑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죠. 원서를 내세요. 네.
다른 업종도 많은데 예. 왜 카페를 생각하신 거예요? 마음은 뭐 삼성이나 LG 이런 데를 저는 운영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게 부동산에 안 나왔더라고. 그래서 부동산에 나온 풍치 좋은 것을 택하다 보니까 카페하고 이게 빵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저도 후회를 하면 안 되는데 실은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침 9시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잖아요. 그게 라이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가면 갈수록 유지하는데 인건비 관계 뭐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제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일이죠 뭐. 걸레도 직접 빠세요? 그럼요. 다들 업무가 바쁘니까 가능한 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고 직원들이 안 보이는 부분을 제가 알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왜냐면 제가 나타날 때마다 야 이거 빠졌다 이거 해라 그러면 대표 기피증이 걸려요. 대표님만 보면은 일 시킨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지하도 있어요? 그럼요. 요 넓이만큼 아래가 또 있죠. 오실래요? 뷰가 장난이 아니네요. 예, 밖으로 나가보시면 아마 훨씬 더 아름다운 뷰가 아주 가까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와. 다른 매장도 뷰가 이렇게 비슷해요? 그렇죠. 여기만큼 아름답죠. 그럼 이렇게 뷰가 좋으면 투자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들어갔죠.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여기는 이제 매입하고 건물 리뉴얼하고 이러면서 한 40억 정도 들어갔죠. 40억이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 빚이 여기는 좀 작은 편이에요. 20억에서 한 22억 정도 사이. 그게 작은 편이에요? 예. 가면 갈수록 빚이 이게 작구나 이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2호점요. 아침부터 굉장히 바쁘시네요. 예, 바빠요. 특히인데 주말이니까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바짝 긴장해서 대표가 잠깐이라도 들리는 것하고 안 들리는 거하고 그 능률이나 효율이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대표님이 TV에 틀면 항상 나왔거든요. 그렇죠. 365일 방송했으니까 아침에도 하고 또 오후에 재방송도 했어요. 한창 인기 스타이셨을 때 실례가 안 되면 그때는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되셨을까요? 상당했었죠. 제가 이제 왜냐면 행사 MC로 굉장히 제가 유명했어요. 한일 월드컵 개막식도 제가 사회봤죠.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도 제가 봤죠. 한 달 수입이 가장 많을 때는 1억 2천 정도? 한 달에? 네, 한 달에. 와, 그때가 몇 년도예요? 한 10년 전 정도 됐죠. 그게 가능한 건 이제 5월 달 정도. 가정의 달, 어린이달 행사가 가장 많을 때고. 외 딸들은 이제 한 뭐 5천에서 왔다 갔다. 행사를 하루에 많이 뛰면은 몇 개를 행사를 한? 그 어린이날 가장 많이 한 게 밤에 어린이 디너쇼까지 호텔 디너쇼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해서 5개 정도 했죠. 그러면 하루에 대략 어느 그때는 정도? 한 2,500 정도. 하루에? 네, 하루에. 왜냐면 이제 한 군데당 어린이날만 개런티가 한 500 정도 맞춰주죠. 그럼 이제 그때는 퀵 서비스랑 같이 다니죠. 퀵으로 가서 마무리하고 또 나올 때도 막히니까 퀵으로 나와서 차를 타고 또 이동하고. 진짜 완전 움직이는 기업이셨네요. 그때는 그랬죠. 그래가지고 30년 넘게 그렇게 해왔는데 좀 쉬어야 되겠다. 혹사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누가 코로나를 퍼뜨려가지고 맞아요. 연예인분들 완전히 그때부터 뭐- 행사가 전부 다 정지됐다고 완전히 하는데. 뭐 수입이 뭐 이제 뭐 한 달 뭐 500만 원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핑핑 돌 때죠. 아이고. 대표님, 예. 여긴 부지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큽니다. 여긴 몇 평이에요? 이거는 한 7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한 800평 정도 되죠.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커피숍이죠. 그럼 여기는 원래 뭐가 있던 자리였어요? 30년 넘은 모텔이 있었어요. 아, 모텔이요? 네, 그것도 망하기 직전의 모텔이. 그러면 그 망한 모텔을 사가지고 인수를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걷어내고 증축을 했어요. 저도 원래 이거는 1, 2층만 카페로 하고 3, 4, 5층은 모텔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공사를 하다가 아래를 내다보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들이 막 떼지어서 이걸 왔다 갔다 하는데 야, 저 친구들한테 내가 선물을 하나 해주자. 한 1억 정도를 들여서 모든 설계, 허가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를 빵집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모텔은 얼마에 인수하신 거예요, 당시에? 41억. 리모델링비가 45억. 인수한 비용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고 또 증축을 했으니까 180평 정도 건물이 늘어났기 때문에 90억도 넘게 들었죠.
야, 뷰가 진짜 끝내주네요. 예, 이제 연꽃이 이제 올라오죠. 지금 아래. 아, 연잎이 올라오는데. 그래서 더 이쁘구나. 그렇죠. 예. 점심시간이라 지금 이제 손님들이 좀 몰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지점은 한 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1억 8천 정도 하다가 요즘이 많이 줄어서 절반으로 줄었죠. 8천에서 9천. 근데 요즘 진짜 경기가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생긴 지 4, 5년 됐는데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은 없었어요. 더 두려운 게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유,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출연하고 싶으십니까? 사장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또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세요. 선물 있어요, 이거. 1번 어린이 프로그램. 어린이 프로그램 맞아요. 애기들하고 같이 놀아주고 맞아. 딩동댕 유치원. 맞아요. 맞아요. 어린이들하고 항상 그렇게 오래 하니까 안 늙으시고 계속 인상도 좋으시고. 두 분은 자전거 타고 오신 거예요? 예. 자주 오세요, 이쪽으로? 자주 오죠. 특히 여기 양수리 오면 전망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네요. 예, 그죠. 예, 아무래도 어린이 프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고향이에요. 고향이라는 게 그립고, 보면 반갑고,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아, 여기가 빵 만드는 예, 그렇습니다. 곳이에요? 직접 만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아침 6시부터 나와서 아, 진짜요? 열심히. 예. 우리 저 호프 셰프님 아직 미혼입니다. 대표님이 자주 방문하시나요? 네, 거의 매일매일 방문하시는 거 같아요. 진짜요? 관리 차원에서 매일매일 오시는 거예요? 네, 관리 차원에서도 오시고 매장 상황 파악하시려고 매일매일 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 창가 쪽은 꽉 찼네요. 예. 아까 매출이 9천 정도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 대표님이 한 달에 가져가는 건 어떻게 돼요? 순수익은? 순수익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0,000원 가져간다고 보면 되죠. 10,000원이요? 지금 은행 이자 갚느니라고 여기는 수익이 거의 안 돼요. 은행 빚이 34억에서 아마 6억 사이예요, 여기가. 수익금이 지금 이자로 다 은행 발전기금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정도 매출에서 남는 게 거의 없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은 거의 없죠. 예전에 매출이 좀 높았을 때는 수익이 좀 있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괜찮았죠. 이렇게 한 번씩 오면은 손님들이 많이 알아보시죠? 예, 많이 알아봐요. 알아보고 또 원하시면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또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럼 내가 또 팁을 드리죠. 사진 찍어서 약간은 흐리게 하면 송중기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아, 여기서 옷을 갈아입으시는 예, 바로 거예요? 여기세요. 왜냐면 어디 가서 또 갈아입고 그러면 복잡해요.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보는 분들이 많네요. 예. 대표님 나이쯤 되면 막 은퇴하고 쉬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빚을 졌기 때문에 국가에 진 빚을 제가 갚아야 되니까. 빚이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다. 그렇습니다. 소리 질러! 자,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세요. 마이크를 입에다 대주라고. 마이크를 입에다. 네가 마술사예요? 양수리 중에 어떤 글자를 원하십니까? 수. 와우. 수를 고르셨군요. 양을 고르셨으면 양수리빵 공장 평생 이용권입니다. 수를 고르셨군요. 와우. 수를 고르신 분은 수입 상품입니다. Let's sing a song. 노래 부르기. 예! 오늘 마지막 선물. 나 중에 어떤 글자를 원하십니까? 나 축하드립니다. 나가. 이걸 보고 많은 이제 우리 동료 연예인들은 부러워합니다. 그럴 거 없어요. 이 건물은 5층이고 빚은 9층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최고의 팀들을 소개합니다. 소리 질러! 완전 베테랑이시니까 행사를 10,000번을 넘게 했어요. 와, 호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나이 든 사람들 호응을 저렇게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오다가 인터뷰하는 거하고 무대에서 내가 하는 거하고 또 다르죠. 완전히. 진짜 저는 사람이 여러 명인 줄 알았어요. 맞아. 이제 그게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고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지 하나씩 이렇게 얻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 제 나이에도 늘 부족한 걸 느껴요.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생각 이런 것들을 내가 주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아, 이제 옷 갈아입고 나오신 거예요, 다? 예. 순식간에 갈아입으셨네요. 아, 그럼요. 그럼 이제는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3호점, 예, 007 도넛으로 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다 도시는 거예요? 예.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한 3시 정도 돌고 그중에 문제점이 좀 있고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좀 머무는 시간이 길죠. 와서 청소도 계속 하시고. 그렇죠. 청소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영상에 찍진 못했지만 아까 막 화장실이랑 다 청소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저 담당이 식기세척하고 화장실 청소. 직원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를 먼저 나서서 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몇 년 전에는 미국에도 진출을 했다고 하셨던데. 팝이 한국에 넘어온 지 100년이 됐고 무비가 한국에 넘어온 지 100년이 됐고 이런 것들을 역수출해서 지금 전 세계가 바로 이 한류의 열풍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커피하고 빵도 넘어온 지 100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게 넘어갈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K커피, K브레드를 내가 한번 심어보자. 거기다가 건물도 확인하고 여기는 되겠다 싶어서 계약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랬는데 그 계약한 기념으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임대차 계약이랑 이런 다 월세 했죠. 계약 다 한 상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렌탈 프라이스 이런 것들을 하고 막 또 관리비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몰아치니까 2년 반 만에 갔는데 도저히 끌어갈 수 없는 구조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못 간다. 이건 하면 할수록 더 손해다. 그렇죠. 마지막에 가서 그냥 확 접었으면 한 7억 정도는 돈이 좀 세이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미련 때문에 해보자 이 세 마디로 또 7억이 더 들어갔죠. 아이고. 그래서 토탈 22억 정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돈도 전부 제 돈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빨리 또 책임감 있게 갚아야 되니까 강남에 있는 집을 정리를 하고 그 미국 문제를 깔끔하게 이제 정리를 해버리고 22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확정됐을 때 그 기분은 어떠셨어요? 제가 굉장히 밝잖아요. 밝은 사람이 슬픔에 빠지면요 한염없이 눈물이 나온다는 걸 느꼈어요. 미국의 하늘은 또 왜 이렇게 빨개요? 그냥 해만 떨어지면 와서 빨간 해를 보고 그냥 이게 눈물을. 그런데 이제 저는 참 긍정적이라는 게 그런 데에서 내가 박수를 보내줘요. 내 자신한테. 그게 가장 내 인생에는 위기 아니에요. 그 위기 때 가장 집중력이 좋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말이 위기가 기회다. 그 7억을 쏟아 부으면서도 저는 기회를 찾았어요. 그 순간에는 어쨌든 좀 많이 힘드셨잖아요. 힘들었죠. 어떤 심정으로 이겨내셨어요? 내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직원이 1호점에가 9명 있고 2호점에 16명 있고 그럼 25명이잖아요. 25명이라는 친구들이 오너를 믿고 가정을 꾸려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정말 잘못되면 25 가족이 어떻게 되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오너로서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인정하고 내가 여기서 다시 우뚝 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결심한 게 딱 하나 있어요. 리타이어. 타이어를 갈아 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새로운 타이어로 갈아 꼈어요.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얼마나 힘드셨을지 가늠이 안 돼요. 지금도 웃으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아, 여긴가 보네요. 예. 여기는 언제 오픈한 거예요? 5개월 됐네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미국 가서 22억 손해를 본 뒤에 오픈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여기는 어떤 자금으로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건물 지을 돈이 미국으로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래 땅을 팔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팔지 마라. 이런 비유는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친구가 도와줬어요. 아, 진짜요? 예, 친구가 건축비, 무슨 비 모든 걸 해서 45억을 여기다가 빌려줬죠. 이제 그 대신 저는 이제 철저하게 또 이자를 줘요. 그 대신 친구는 이제 너무 비싸지 않는 이자를 저한테 이제 주는 걸로 하고 그래도 이렇게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예, 수고하십니다. 예, 예. 아이스 2잔 하고요. 라떼 제거 하나만 핫으로. 예, 예.
여기는 전부 직원들로 매장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매장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직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네, 32명. 한 달에 인건비만 해도 얼마나 나가요? 인건비만 해도 세 군데면 평균 300 잡으면 되니까. 한 달에? 네, 그러니까 30명 잡고 9천만 원 정도. 거의 1억 돈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이자 부분이 1호점에서 1,000만 원 정도, 2호점에서 1,600 정도. 그리고 여기가 좀 많아요. 여기가 빚이 50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50억을 따져봤을 때 한 2,800만 원 정도 나가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매장에 들리면 커피 맛을 한 번씩 보세요? 예. 커핑이라고 그래서 그날 수율이 잘 맞았는지, 로스팅할 때 그 느낌을 잘 살리고 있는지, 그리고 여름에 뽑는 아이스 커피하고 또 겨울에 뽑는 게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을 부족한 것들은 채워주죠. 야, 뷰가 엄청 좋네요. 베트남의 하롱베이를 바로 이 양평 007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1층에서 볼 때는 뷰가 또 다르네요. 아이, 그럼요. 카메라가 못 담아요, 이거를. 그죠? 예. 여기는 절대적으로 카메라는 못 담고 사람이 직접 와야 됩니다. 그럼 대표님, 여기는 정확히 투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간 거예요? 여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부채가 지금 50억이 딱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입할 때 금액하고 따져보면 거의 그래도 여기는 80억 정도. 이자가 여기 좀 세요. 2,800만 원 정도? 이자를 얘기하니까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왜냐면 이번 달에 못 내거든. 아, 이자를? 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처음으로 양해를 구했어요. 한 달 정도만 미뤄야 되겠다.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모아서 약속을 지켜야죠. 장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손해가 날 때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손해가 나다 보면 폐업을 고민할 수 있는데 예.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약속이죠, 약속. 그러니까 직원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약속. 그런데 그걸 폐업한 순간에 나도 모르는 한 5개 이상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았던 것이 송두리째 그 약속과 함께 내가 침몰하거든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늘 마음속에 힘들고 폐업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나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리고 제가 올림픽을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올림픽이라는 게 4년에 한 번씩 있는데 인생사가 올림픽이 있으면 내림픽이 있고 내림픽이 있으면 올림픽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림픽을 겪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것이 끝까지 내림픽은 아니라 이거예요. 이것도 기간이 있어요. 4년. 그게 끝나면 또 뭐예요? 올림픽 있잖아요. 그 올림픽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의 원동력이죠. 빗자루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오너는 실행을 먼저 해야지 입이 먼저 가면 안 돼요. 걸핏하면 그 오너들이 조심할 일이 시키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담배 이런 거에 대해서 꽁초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기는 도넛이라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아무리 담배 꽁초를 이 얘기로도 안 들으니까 제가 틈만 나면 치우는 거예요. 그렇지. 오. 자, 우리 그 제자인데 제자 중에 제일 예쁜 친구. 직접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네네. 사진도 찍어주셨거든요. 와, 진짜네요. 아, 이게 지금 설정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즉흥적으로 만난 건데. 맞아요. 이제 검색했는데 교수님 그렇지. 그렇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도 너무 신기해서.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대로 가장 미인분이 맞으시네요. 교수님일 때는 어떠셨어요, 대표님이? 엄청 열정적으로 강의해주시고 또 이렇게 만약에 조는 학생이 있으면은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깨워주셔가지고 저희도 웃으면서 또 강의를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교수님이었어요. 지금 그럼 그 관련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어요, 수업이? 네. 또 아이들한테 또 다가갈 때 재미있게 어떻게 다가가고 상호작용하는지 좀 많이 알려주신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다르게 보이네요, 대표님. 저는 제 칭찬할 때 제가 안 끼어들어가요. 조금이라도 학비에 못 미치게 가르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메꿔주려고 커피를 제가 쏩니다. 아, 진짜요? 와, 안녕하세요. 교수님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 전공하신 거예요, 대표님이?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아동학 박사학위를 했고 서정대학교 거기 유아교육과 정교수로 20년 넘게 공직을 했죠. 오케이. 좋아. 그새 빵을 또 골라 오셨네. 파이팅. 그래요. 아, 여기 뚝딱이가 있구나.
제 아들입니다. 아들이 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호객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바쁘게 사는 사람들의 단점이 지나가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아요. 아쉬운 게 더 많거든. 그럼 아쉬운 걸 많이 생각하다 보면 우울해져요. 그래서 늘 미래지향적인 이런 미래 계획을 가득 채우다가 오래간만에 지금 이제 지나갔던 얘기들 그리고 내가 걸어왔던 그런 어떤 행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묘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복습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좀 해주실 만한 조언이 있을까요?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렵다 하면 그 어렵다라는 얘기를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내가. 아, 내가. 첫 번째. 그러면 위축이 되고 심리적으로 내가 그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요. 내가 지금은 내림픽이지만 언젠가는 이것이 올림픽이 될 것이다. 희망을 갖고 늘 언어 초이스를 할 때 밝고 명쾌한 그런 얘기들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세요? 영어 속담으로 The die is cast. 주사위는 던져졌다. 내가 주사위를 던질 때 6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딱 던졌는데 2번이 나왔어. 그래도 그걸 어때요? 인정하고 2번을 수긍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윤리고 방법이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왜 내가 자영업을 했을까? 왜 자영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미래가 왜 이렇게 없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이에 유튜버의 한 편이라도 더 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편이라도 더 내가 캐내서 비즈니스 하는데 벤치마킹을 해보는 것이 훨씬 더 보릿고기보다 더 힘든 자영업자들의 형태를 이겨낼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소리빵 공장 화이팅! 일상 속으로 화이팅! 화이팅!